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시장에 대한 방향 설정, 오늘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눈 깜짝할 사이 이제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어요. 네. 상반기에도 정말 많은 기업, 섹터 이야기, 시장 얘기 다뤄봤던 것 같은데 이제 6월 정신 좀 똑바로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6월 시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그 속도만 빠르거나 뭔가 순환만 빠른 게 아니라 2차 전지 그리고 음식료까지 기존의 반도체, 화장품, 변압기 이런 쪽에서 주도하고 있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와 종목군 자체가 늘어났거든요. 이럴 때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스터디도 하고 탐방이라든지 IR도 가면서 준비를 하면서 그때그때 뭔가 짧게라도 배트를 휘둘러 보셔야 됩니다. 그 방망이를 휘둘러야지 이제 출루를 하고 낚싯대를 들여야지 고기가 조금이라도 잡히듯이 이제 그런 쪽에 조금의 매매적 노력을 기해가지고 이 부분을 작게나마 기회로 저희가 활용해 봄직한 장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종목수나 정말 빠르게 사이클이 돌고 있는 이 속도전에 그래도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얘기신데 반도체 쪽에서 그러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이렇게 섹터별로 좀 답변을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이제 반도체 얘기만 나오면 제철 음식과 비유를 했었는데 제철이 중요하다. 제철에 음식이 나온 걸 먹어야 된다 하듯이 지금의 제철인 섹터라든지 종목군들을 나열하다 보면 반도체가 빠질 수가 없을 거예요. 반도체라고 하면 사실은 엔비디아가 대장주인 네. 거고 글로벌 대장이고 최근에는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그쪽 HBM 쪽에 그 컨센서스를 상향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나중에 이제 레거시 쪽, 기존에 주춤했었던 레거시 쪽에서도 온기가 확산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이쪽의 분위기가 여전히 제철이라고 해서 한철이 아니라 사시사철 계속 저희가 집중해 봐야 되는 섹터로 보여집니다.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국내 같은 경우에 8개월 연속 상승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7개월을 반도체가 담당을 했고 네. 그 이제 성장률 자체가 전년도 동기 대비해가지고 55%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그리고 TSMC 쪽에서도 이제 회장이 정기주총 때에 엔비디아 젠슨 왕한테 한 말이 우리 AI 칩 반도체 칩 가격을 인상할 거야라고 하니까 젠슨 왕이 주춤거리는 게 아니라 바로 오케이 신호를 보냈어요. 네. 이 말인즉슨 공급을 폭발적인 수요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제가 향후 일정을 하나 체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마이크론 쪽으로다가 이제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월 말에 있죠. 네, 27일 날인데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올해를 넘어가지고 25년도, 6년도까지도 이 부분이 HBM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이 계속 좋은지를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레거시 쪽에 온기가 실질적으로 확산이 돼서 그게 이제 영업 레버리지 쪽으로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일정을 잘 파악해 보셔야 되십니다. 네, 반도체 산업 풍향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말에 예정돼 있는 마이크론의 이벤트 그 내용이 어떤지 잘 보자라고 일정 체크해 주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말씀 주셨던 반도체 쪽 종목들 그때도 SK하이닉스 긍정의 시각 주셨고 4월 12일에는 PSK 홀딩스 얘기 주셨는데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73%예요. 네. 이 두 종목에 대한 AS 각 부탁드릴게요. 네, 4월 말에 이제 주가 희비가 다소 있었을 때 SK 하이닉스 쪽으로다가 제가 목표 주가를 23만 원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네. 지금 그 주가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30만 원까지 상향을 더 이제 목표 주가 자체를 높인 상황이에요. 지금 2분기에도 아시다시피 자회사 쪽, 솔리다임 쪽으로 해가지고 SSD 실적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HBM 쪽으로도 당연히 폭발적으로다가 연속적으로 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일 텐데 최근에 이제 SK 최태원 회장이 아주 열일을 하고 있죠. 대만 쪽으로다가 SK 하이닉스 사장을 딱 잡고 날라가가지고 TSMC하고 협업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뭔가 그런 쪽을 쳐다만 보고 있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다소 이제 속도가 느린 측면이 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HBM 캐파를 측정했을 때에 24년도 기준을 향후 내년까지 봤을 때에 그 SK 하이닉스 대비 6배나 작거든요. 6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은 여전히 SK 하이닉스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폭발적인 성장은 올해와 내년도에 하는데 이 부분이
뭐 성장이 이렇게 루즈해지면 어쩌느냐 주가를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성장 이후 주가가 이어질 때 그 성장이 약간 성장률 자체는 꺾일지 모르지만 이어질 때 수치적으로 이어질 때 주가 상승은 더 안도감과 안정감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 가지고 저는 목표 주가를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30만 원을 제시드리고요. 네.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HBM 뭐 메모리 3사에 다 들어가는데 그 디스컴 장비의 45% 그리고 리플로 장비의 40% 즉 HBM 장비 쪽으로다가 총 85%가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업체이고 뭐 전년도 기준으로다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한미 반도체를 넘어서서 네. 이제 후공정 쪽에서는 가장 큰 이제 그 이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그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저는 목표 주가 자체를 11만 원으로 여전히 이 종목까지도 상향 조정을 드리는 바입니다. 장기 보유 전략으로 PSK 홀딩스 11만 원, SK 하이닉스 목표가 기존에 말씀 주시는 것 대비 상향해서 30만 원권까지 바라보고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또 넘어가 본다면요. 5월 말경부터 해서 2차 전지가 회복을 보입니다. 뭐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도 일부 있고요. 단기 이제 낙폭 과대 랠리를 활용하자라는 증권사 시각도 힘이 돼줬고, 미중 갈등 반사의 기대감, 뭐 유럽의 규제에 대한 반사의 기대감 등이 뭐 작용을 했어요. 2차 전지의 시세 연속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잘 이제 이게 화장품처럼 뭔가 종목들이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장기 추세를 맞춰가지고 매매를 쭉 끌어가기보다는 단기에 맞춰가지고 요 바로 전 거래일에도 사실은 소외되고 잘 안 쳐다봤던 쪽에서 매기가 들어와가지고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아니면 에코앤드림 뭐 다른 요런 쪽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제가 집중했었던 부분은 뭐 PNT라든지 대주전자 네. 재료처럼 뭔가 개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쪽에 보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이제 GM 뭐 전기차 판매량이 5월 달에 기존에 5,000대에서 한 8,000대 정도로 50% 정도 상승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관련된 이제 컨센서스에 영향을 미치는 뭐 LG 관련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화학 쪽도 영향을 미쳤었는데 요 부분은 이제 그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확 땡겨 먹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그러면 대주전자재료 PNT 쪽으로 압축해서 가는 전략 얘기해 주셨고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혹시 짧은 코멘트 가능하실까요? 지금 회사 측에서 보통은 이제 우리 회사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상저하고입니다라고 보통은 이제 전망치를 확 높이죠. 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중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역시나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제 뭐 중국 쪽 배터리가 지금 뭔가 규제에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유럽 쪽에서도 이미 한 20%에서 40%대로 넘어선 상황이고 그 미국과 중국,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 뭔가 이제 장기적으로 업황이 개선됐을 때의 가장 큰 수혜를 보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조금 시간을 두고 네. 급할 것 없이 하반기 경에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먼저 갔다가 추가적인 질문 나누겠습니다. 공략주가 신성 ST네요. 네. 요즘에 또 관심을 좀 받고 있죠? 네, 지금 배터리 모듈 케이스 그리고 배터리 쪽에 전류를 공급하는 이제 부스바라는 쪽을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요즘 핫한 거는 이제 그 전 말고 요즘에는 ESS 향으로다가 이제 배터리 뭐 그런 설치량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AI 센터의 인프라가 확대를 시키고 ESS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ESS 설치량의 증가가 보이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EV 쪽 이제 늘어날 때는 기존에 120개, 12개에서 지금 ESS 쪽으로 될 때는 290개에서 17개, 한마디로 2배 이상의 성장을 네. 보이고 있고 국내에도 이제 배터리 가격이 빠지면서 ESS 설치하는 단가 자체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전략을 EV에서 ESS 쪽으로 좀 터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서도 이미 국내의 1분기 때의 S사에 한 2.3조 원 가량의 수주를
그 한 이력이 있습니다. 작년 네. 10월에 수주 잔고가 한 1조 5천억 정도였었는데 현재는 이제 3조 8천억 정도로 단기간에 ESS 향으로다가 2조 3천억 정도 증가가 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는 둔화가 되는데 이쪽은 ESS 부품 쪽은 매출이 연속적으로 2분기, 3분기 늘어난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을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한 37,500원에서 42,000원, 목표가 53,000원, 손절가 34,000원 제시드립니다. 네, 목표가 53,000원, 손절 라인 3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한 줄 코멘트만 듣겠습니다. 현대차 4월 10일 관심주고요. 상승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관련해서 AS 매수일지, 보유일지, 매도일지 코멘트 주시고 관련주도 하나 언급 주신다고요? 매수고요. 현대차는 여전히 저는 애초에 방송 처음 할 때부터 강하게 매수다. 내년도에 30만 원 중반까지 보유하셔라는 전략이고 여기에서 핵심은 전기차는 빠지지만 하이브리드가 올라가고 SUV가 올라간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지금 글로벌 자동차 증시 주가를 보면 도요타라든지 BMW 전부 다 하이브리드 쪽의 주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부품사로는 탑픽은 SL입니다. 이쪽이 램프 조명이라든지 이런 쪽인데 다른 부품사들은 5, 6% 영업이익률에 불과한데 동사는 이제 압도적인 뭔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11%를 달성하고 향후 마지막으로 북미 쪽과 인도 쪽에 공장 증설 쪽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말 준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부지런히 달려서 최대한 많은 종목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경준 부장님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들어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